오늘은 왜 오셨어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진짜 찐 부자가 되려고 왔습니다. 네. 뭐부터 알려줄까요? 투자처 알려주신다고 투자처? 했잖아요. 투자처 이제 그건 좀 뒤에 하고 오늘은 사실 이제 재테크 초보는 막 주식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좀 투자 초보자라면은 처음부터 주식 말고 사실 펀드 타는 게 좋은데 네. 펀드는 요즘 또 약간 좀 한물 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ETF 먼저 하는 걸로. 저는 ETF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이게 잘 뭔지 모르거든요. 이게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되게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 네. 음식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주식은 직접 요리를 해먹는 거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요리사가 실력이 없으면은 요리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맛없죠. 맛이 없잖아.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렇죠. 맛이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주식은 이제 네. 실력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달라지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네. 펀드를 뭐로 비교를 할 수가 있냐면은 외식. 외식? 그냥 식당에서 밥 사 먹는 거. 그러니까는 그냥 돈 주면은 정말 요리사 선생님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잖아요. 네. 펀드라는 게 그냥 내가 일정 부분 수수료 내고 돈을 맡기면 펀드 매니저가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나한테 주는 거니까. 그래서 펀드는 이제 외식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고, 네. ETF는 밀키트. 밀키트? 네. 밀키트. 요즘 밀키트 핫하잖아요. 핫하잖아요. 저도 자주 시켜서 먹곤 하는데. 너무 잘 나오잖아요, 요즘에. ETF랑 왜 밀키트랑 비교를 할 수가 있냐면, 일단 밀키트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약간의 요리를 하기는 해야 되고, 그리고 비용은 외식하는 것보다는 많이 저렴하고, 그리고 결과물은 직접 요리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안전빵이고, ETF가 딱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저는 외식을 가장 좋아하니까 펀드 쪽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그래도 ETF를 추천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주제는 ETF니까 그냥 ETF. 다른 걸 궁금해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어금님 우셨어요? 네, ETF. ETF. 좀 쉽게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지금 쉽게 설명했잖아요. ETF. 어떻게 자세히.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ETF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러면은 ETF랑 펀드랑 주식이랑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이론적인 부분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봐봐요. ETF는 주식처럼 매매를 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예요. ETF도 A, 뭐 B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네. 가격이 있어요. 주식처럼 10,000원, 뭐 20,000원, 30,000원. 근데 펀드라는 상품은 그냥 적금처럼 내가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자동이체를 하든지 뭐 아니면 예금처럼 일시에 내든지. 그래서 거래하는 방법이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차이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운용 보수. 운용 보수는 주식이 가장 싸죠. 왜냐면 내가 그냥 직접 하는 거니까. 그리고 펀드가 가장 비싸요. 1년에 한 2에서 3% 정도. 그러니까 1억을 맡기면은 한 2,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ETF는 훨씬 더 저렴해요. 비싼 게 0.5%고 요즘에는 많이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 싼 거는 0.1% 정도. 그러니까는 펀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저렴한 거죠. 그리고 이제 특징이 장중 거래가 되느냐. 그러니까는 주식시장이 9시부터 3시 반까지잖아요. 네. 그 안에 거래가 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펀드는 장중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에 코스피가 한 500포인트 빠졌어. 그럼 내가 막 저가 매수하고 싶잖아요. 네. 그럼 주식이나 ETF는 그걸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후에 팔면은 이익을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종가로 무조건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아무리 주가가 하락을 했어도 종가 3시 반에 딱 주가가 회복이 됐으면 나는 그 가격에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ETF도 거래 시간이 주식이랑 똑같은 똑같죠.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장중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전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당일에 종목을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펀드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주식과 성격이 완전 똑같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형제 같은 느낌이네요. 거의 형제죠. 그럼 주식에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큰 대형주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ETF도 뭐 그렇게 종목이 다 있어요.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요. 이거는 진짜 일부분이고 코덱스 200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쫓아가는 거.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1% 오르면은 얘도 1% 오르고 1% 떨어지면 얘도 1% 떨어져요. 인버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모든 은행 관련 주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은행, 뭐 KB 이게 하루 평균 움직임이 3% 움직였다. 그럼 얘도 똑같이 이제 3%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또 특징은 이제 각종 국가에 이렇게 국가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차이나 뭐 베트남 여러 국가가 있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원자재, 금, 은, 뭐 심지어는 농산물.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많아서 정말 이제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백도 지금 여기서 투자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많이 있죠. 너무 신기해요.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다 앞에 영어로 되어 있네요. 네, 코덱스는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브랜드,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브랜드예요. 그래서 앞에 영문은 그냥 이 ETF를 만든 회사 이름. 회사 브랜드를 앞에 넣는 거군요. 그 뒤에 있는 게 이 해당 ETF의 성격. 쉽죠? 네, 아직까지는 따라갈 만하네요. 따라올 만하죠. 그러면은 근데 단점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밀키트랑 비교를 했는데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ETF는 이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내가 언제 사야 되는지, 뭘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을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펀드에 비해서는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다. 이게 뭐 단점 아닌 단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좀 위험 부담도 크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식보다는 위험 부담이 덜하지만 펀드에 비해서는 위험 부담이 좀 클 수 있다. 본인 실력에 따라서. 그 대신에 그런 위험은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코덱스 자동차를 샀으면 얼마 전에 쌍용 자동차가 법정관리 신청을 했거든요. 주가가 지금 멈춰 있어요. 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하필 쌍용차를 샀어. 그럼 내 주식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면 그럼 날라가는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 자동차를 샀으면은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여기에는 기아차, 현대차 이것도 다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수익률을 다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종목, 즉 회사가 망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덜하다라는 거죠. 얘는 그냥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냥 업종에 투자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하나 종목들이 아니라 큰 그렇지. 업종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좀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들어보니까 저도 막 ETF에 투자하고 싶은 막 마음이 드는데 ETF의 장점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ETF는 주식처럼 이렇게 거래를 하니까 일단 편해요. 두 번째는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세 번째는 비용이 싸다. 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명해요, 얘가. 전체 시가총액의 평균대로만 그 종목을 그냥 딱 담기 때문에 그 운용 성과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투명하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쉽죠? 네. 끝.